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 42살의 정희는 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습니다. 피, 총성, 쓰러지는 몸,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있던 피 묻은 채찍. 정희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헬쑥한 얼굴, 충혈된 눈, 목에는 10년 전 스스로 그은 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죽지도 못하는 년. 정희는 거울에 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12년 함경북도 회령 22호 관리소. 29살의 정희는 붉은 별이라 불리는 여자 간수였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506번, 기어나와. 정희의 고함이 수용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굶주림에 해골이 된 여자가 기어나왔어요. 겨우 30살쯤 되어 보였지만 50살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작업량이 왜 이 모양이야? 간수 동무 손가락이. 여자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동상에 걸려 검게 썩어가는 손가락. 2개는 이미 떨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핑계야? 정희는 채찍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등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피가 튀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정희는 쓰러진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 있었어요.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정희는 여자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506번 폐기 처리 요청.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22호 관리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노동했어요. 탄광, 벌목장, 농장. 하루 식사는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굶주림에 미친 사람들은 쥐를 잡아먹었어요. 풀뿌리를 뜯어먹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동료의 살점을. 정희는 그것도 목격했습니다. 간수 동무. 어느 날 선배 간수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특별 임무가 있다. 따라와. 정희는 선배를 따라 관리소 뒤편 건물로 갔습니다. 조사실이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발가벗겨진 남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로요. 발끝이 간신히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이놈이 탈주를 시도했어. 선배가 말했습니다. 내가 마무리해. 정희의 손에 쇠파이프가 쥐어졌습니다. 저는, 뭐야 못하겠어? 당성이 약한 거야? 선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성이 약하다. 그 말은 곧 자신도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희는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타격.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두 번째. 피가 튀어 정희의 얼굴에 묻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희가 멈췄을 때 남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선배가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공포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술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로운 수용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어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갓 잡혀온 터라 아직 살이 붙어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름? 강순영입니다. 죄모? 아버지가 성경책을 소지하셨습니다. 기독교, 북한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처형당하셨습니다. 제 앞에서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527번,
여성 수용동 3구역 배치. 첫 달 순영은 다른 수용자들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굶주림에 볼이 꺼지고 동상의 손가락이 검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미친년.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영은 자기 음식을 병든 노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웠어요. 밤마다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순영의 수용동을 순찰하다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가였습니다. 반동음악. 발각되면 처형이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 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간수동무. 그 노래. 뭐야?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저도 죽기 전에 어머니 만나러 가면 같이 부르려고요. 정희는 채찍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어요. 다신 부르지 마. 알았어?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특별 임무에 다시 차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어요. 17쯤 된 어린 소녀. 인연이 간수 동무한테 대들었어. 선배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조사실 바닥에 발가벗겨진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무리에 선배가 쇠파이프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파이프를 받았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소녀가 말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어요. 제발, 아프게 하지 마요. 제발.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녀의 눈, 공포에 질린 그 눈이 순영의 눈과 겹쳐 보였어요. 왜 그래? 빨리.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어요. 못하겠어. 뭐? 이건 너무 어린애잖아요. 선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 동무. 당성이 의심되는군. 혹시 동요한 거야? 그 말에 정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요. 그것은 자신이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닙니다. 정희는 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녀의 비명이 멈출 때까지. 그날 밤 정희는 숙소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거울 속의 자신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또 순영을 찾아갔습니다. 간수 동무. 순영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울고 계시네요. 정희가 자기 뺨을 만져보니 정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사람을 죽였어.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였어요. 오늘도 어린애를 내 손으로. 순영이 조용히 정희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간수 동무. 그런 손 잡지 마. 난 괴물이야. 정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난 용서받을 수 없어. 순영이 다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수 동무는 괴물이 아니에요. 뭐? 이 체제가 괴물을 만든 거예요. 간수 동무도 피해자예요. 정희는 멍하니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기 간수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영이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수 동무는 울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달 후 관리소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대규모 공개 처형, 전 인원 참석 필수, 처형장에 수천 명의 수용자들이 집결했습니다.
간수들이 총을 든 채 둘러서 있었어요. 사형대 앞에 7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맨 앞에 순영이 있었어요.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옷이 찢겨져 속살이 보였어요. 조사실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반동분자 강순영, 반국가 선전선동죄, 불순사상 유포죄. 집행관이 죄목을 읽었습니다. 최후 진술을 허가한다. 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수용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처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수가 순영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 바깥에는 자유가 있어요. 언젠가 이 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모두 자유로워질 거예요. 닥쳐. 간수가 순영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피가 터졌어요. 하지만 순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발사. 총성이 울렸습니다. 7개의 몸이 동시에 뒤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영의 몸이 땅에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눈과 정희의 눈이 마주쳤어요. 죽어가면서도 순영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세요. 순영의 눈이 감겼습니다.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낸다면 자신도 저 사형대에 서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해. 그리고 순영이 말한 대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정희는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은밀히 탈북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남조선 가려고? 보이부 출신이 잡히면 즉결 처형이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겠어? 네. 브로커가 정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알았어. 돈은? 정희는 모아둔 전 재산을 내밀었습니다. 2012년 12월 두만강 영하 20도의 밤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기 불빛 보이지? 저게 중국이야. 얼음 위로 걸어가면 돼.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서 경비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희의 왼쪽 팔을 총알이 스쳐갔어요. 피가 솟구쳤습니다. 정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한 발. 이번엔 허벅지였습니다. 불에 대는 듯한 고통이 퍼졌어요. 정희는 쓰러졌습니다. 피가 얼음 위에 퍼져나갔어요. 일어나. 일어나야 해. 순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팔로, 다리로, 손가락으로 얼음을 긁으며 또 총성, 또 총성.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중국. 정희는 두 귀로 몸을 끌어올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떴을 때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과 허벅지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총상 치료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 들었어? 조선족 여자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영길이야. 사흘 동안 의식 없었어.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어요. 고마워요. 고맙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공안한테 잡히면 너 북한으로 송환당해.
중국에서의 도피는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 이 집 저 집을 전전했어요. 한 번은 검문에 걸릴 뻔해서 돼지우리에 숨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똥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발각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2달 후 정희는 라오스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일주일을 달렸어요. 함께 탄 탈북자가 6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검문에 걸렸습니다. 다 내려. 공안의 고함. 탈북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정희도 뛰었어요. 아직 다 낫지 않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임신한 여자가 잡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밀림 속으로 더 깊이 미안해,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하면서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걸어서 갔습니다. 밀림을 헤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신발이 닳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굶주림에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씹었어요. 수용소의 수용자들처럼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열흘 후 정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013년 봄 인천공항. 정희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였어요. 하지만 자유는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22호 관리소의 간수였습니다. 가해자예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정희 앞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그녀가 저지른 일들의 기록. 이 사람은 당신이 죽였습니다. 사진 한 장. 그날 조사실에서 쇠파이프로 때린 남자. 이 사람도. 또 다른 사진. 17살 소녀. 당신 손에 죽은 사람이 최소 12명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할 말 있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속죄가 될 것 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제게 부탁했어요.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2013년 가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정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22호 관리소의 간수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용자들을 때렸습니다. 굶겼습니다. 고문했습니다. 제 손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그 체제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고 저는 기꺼이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미소 지었습니다. 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달라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 섰습니다. 정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고문으로, 처형으로. 세상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2023년 서울 42살의 정희는 오늘도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악몽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왼팔에는 아직도 총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허벅지에도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그린 순영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사진은 없으니까요. 순영아. 정희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강연이 있어. 대학교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정희는 이제 북한 인권운동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국회에서 그곳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어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말, 기억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영이 불러주던 노래를 떠올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순영아, 언젠가 너 만나면 같이 그 노래 부르자. 정희는 코트를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속죄는 계속됩니다.